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몇 달 전 한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흙수저보다 더한 무수저라고 불릴 만큼 가난한 삶을 살다가 현재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로 살고 있는 성공한 의사분이었는데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내셨다고 해요. 그분의 평온한 표정과 확신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25년 전 가난했던 시절, 전 그때 알고 있었어요. 부자가 될 거라는 걸요. 미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알미예요. 믿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 알미란 느낌이 있었어요. 이 알미란 뭘까요? 얼마 전에 소개한 노잉이란 책에서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알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인터뷰의 주인공인 이하영 저자가 말하는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성공하는 그의 비법, 바이브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 한 골프 모임에서 상장사 대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금수저지? 그러니 이 정도까지 올라왔지. 그러지 않고 요즘 세상에 너만큼 빨리 성공하기 힘들어.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것도 초특급 흙수저죠. 어릴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았습니다. 조그만 방에 나와 엄마 둘이서 기생했죠. 나는 무수저였습니다. 수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저를 금수저로 봅니다. 가끔 다이아몬드 수저인지 궁금해하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나. 부자의 느낌이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흙수저인 내게 금수저의 느낌이, 부자의 분위기가 풍긴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뭘까요? 그 느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분위기의 실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조사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전 세계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부의 원리, 부자가 되는 비법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내가 가졌던 부자의 분위기, 혹은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느낌을 말합니다. 부자의 느낌을 지니면 부자의 행동을 하고 부자의 말투를 쓰게 됩니다. 부자의 미소를 짓죠. 성공한 사람의 일상을 살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를 부자로 바라봅니다. 타인의 시선과 부러움은 자신의 성공 이미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죠. 분위기가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됩니다. 부자의 느낌을 풍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의 느낌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사람이 지닌 느낌과 분위기는 그와 비슷한 느낌의 세상을 만들죠. 그 사람의 느낌은 그 사람이 지닌 신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에 대한 완벽한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작동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잠재의식은 큰 업적을 남기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루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성공 법칙이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주의 진리였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바이브입니다. 그 사람의 느낌, 분위기, 기운이 바이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바이브를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죠. 잠재의식은 바이브에 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였어요. 나는 가난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 나의 청춘은 시들어가고 있었죠. 가난은 마음의 병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고에 빠졌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착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가난의 틀에 갇혀 있었죠. 나의 생각과 행동, 태도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죠. 가난의 바이브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바이브가 나의 가난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의 느낌,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부자의 생각을 하고 부자의 행동을 하며 그들과 대화를 하죠. 부자의 느낌과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부자의 바이브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자의 바이브가 생기면 부자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바이브를 가지면 그 인생이 펼쳐집니다. 진심입니다. 진실이죠. 이것이 우주의 진리이며 부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끝에서 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인생의 기회는 끝에서 옵니다. 가난의 끝에서 부자의 하루가 시작되죠.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결별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바이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갖고 싶은 것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바이브는 사라지죠. 우리의 뇌는 구체적이거나 반복되는 정보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생생하지 않거나 바뀌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고 상상의 느낌을 반복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상상도 습관입니다. 상상이 반복되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상상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은 현실 속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상상이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니게 됩니다. 상상과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죠. 이미 소망을 이뤘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상상과 현실의 간극이 없어지게 되죠. 상상과 현실이 같아지는 것, 다시 말해 동등해진 것입니다. 이때의 느낌이 바이브이자 그 실체입니다. 바이브는 생생하게 상상하고 상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의 느낌입니다. 상상이 이루어진 느낌이 바로 바이브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죠. 바이블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상상의 느낌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잠재의식이 만드는 공간이니까요. 바이브의 존재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부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성공의 바이블을 가지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나의 잠재의식에 맡기면 돼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상상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공의 바이블을 가지면 당신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미 당신이 성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 중심에는 잠재의식이 존재합니다. 바이블을 믿으세요. 그리고 바이블을 활용하세요. 바이블을 가지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생생하게 소망하면 상상대로 실현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이브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무기가 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포항공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취직도 잘 되는 학과였고 선배들의 취업률도 좋았어요. 학비도 높지 않았고 기숙사비도 저렴하여 부모님의 지원 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대학 생활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술도 마시고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을 만나 데이트도 하고 밤새 수다도 떨죠. 캠퍼스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MT에 가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상상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턴 준비하는 졸업반 선배가 보였고 자격증을 챙기는 휴학생도 보였습니다. 영어 성적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도 보였죠. 강의가 끝나면 캠퍼스에 모여 수다를 떨고 맛집을 돌아다니고 호프집을 가던 당시의 청춘 드라마는 뻥이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연극 동아리 애드립에 들어가면서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연극을 한다는 것이 멋져 보였고 사투리도 교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를 얻었죠. 대학 축제 때 연극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작은 조연이었어요. 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대라는 공간에서 뜨거운 조명을 받으며 연기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 수업을 제쳐두고 리딩을 하고 연기 연습을 하고 사투리 교정도 했습니다. 스폰을 받기 위해 학교 주변 호프집을 돌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무대도 직접 만들고 청소도 늦게까지 도맡아 했죠. 당시 저의 역할은 정신병원 의사였습니다. 처음으로 의사의 인생을 살았어요. 몇 개월간 저는 그의 목소리, 행동을 담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억양이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졌죠. 태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 축제 마지막 날,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연기를 마쳤습니다.
연극은 끝이 났어요. 연극이 끝이 났지만 내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이미 공대생이 아니었어요. 의사의 분위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죠. 더 이상 기계를 고쳐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무대 속 의사가 아닌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저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간 재수 생활을 했죠. 한 학기를 다니고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은 나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어요. 겁이 났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수능 점수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불안감에 공황장애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휴게실 의자에 앉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다 포기하고 군대나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온 엄마의 얼굴이 비쳤어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심장이 뛰면서 다리까지 떨렸습니다. 그때 책장에 꽂혀있던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10분의 휴식 시간이 4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그 책을 완독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빠져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넘겼을 때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상상력과 잠재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상상을 통한 잠재의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상이 이루어진 결말의 느낌은 나를 의과 대학생으로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할 시간에 상상했습니다. 이미 의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지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추리닝 대신 수술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결말의 느낌을 수술복을 통해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추리닝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능 공부가 아닌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죠. 독서실 책상 앞에 삼성의료원 인턴 이하영 선생이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병원이 삼성의료원이었어요. 저는 인턴으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순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의 힘에 믿음이 더해졌죠. 수술복을 입은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수술복에 베인 나의 살냄새에 잠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재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의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저는 삼성의료원에 취직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죠. 제가 3개월 만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이브예요. 당시 저는
결말에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죠. 수술복을 입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수능을 공부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끌어와 현재를 살았던 거예요. 결말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에서 상상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사가 된 상태에서 생활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만 생겼고 이루고 싶은 하나의 가능성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상상하는 것 대신 이미 의사가 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결말을 상상하면 희망이 생기지만 결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이브로 연결되어 합격의 영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상의 현실화는 상상이 이루어진 느낌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이 결론에 머무를 때, 그리고 그 느낌에 취해 세상을 바라볼 때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을 상상하는 방관자가 아닌 결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조자가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상상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 상태를 온전히 받게 될 겁니다. 상상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바이브입니다. 끝을 느끼고 그 끝에서 시작하세요. 끝에서 시작하는 삶이 창조적 삶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첫 단계이죠. 끝에서 시작하세요. 단 3개월의 재수 생활로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2002년을 기억하시나요? 2002년은 월드컵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때였죠. 그때 저는 상경했습니다. 여행용 트렁크에 속옷 몇 개와 옷까지 서너 개를 들고 기차에 올랐어요. 지갑에 있는 돈 몇 푼과 통장에 있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죠. 27년의 부산 생활을 버리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과거와 이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상경했어요. 부자의 사고를 하고 부자의 상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역 입구를 지날 때였어요. 너무나 예쁘고 늘씬한 20대 여성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역으로 내려가는 그때 빨간색 스포츠카가 그녀 앞에 다가섰습니다. 벤츠 SLK 차량이었어요. 2인승 스포츠카, 소위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차량이었습니다.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선이 고정된 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차에서 근사한 남성이 내려 여성을 차에 태웠습니다. 3초 뒤 차량의 뚜껑이 열렸어요. 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나도 저 차를 가질 것이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보았던 차가 SLK 차량입니다. 나도 저 차량을 사서 오픈카의 드라이브를 즐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함께라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애인과 SLK 차량을 타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지하철 안의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해지고 귓가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부러움을 욕망하자.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움은 저의 강점이죠. 그것은 나도 갖고 싶다는 욕망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즐기고 욕망의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한 미래의 모습을 그렸죠.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상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병원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SLK 차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상경한 지 7년 만에 그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애인도 있었죠. 지금은 다른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욕망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요. 부러움을 즐기며 욕망을 키우고 욕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간직한 채 저는 살고 있습니다. 꿈은 내가 상상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나의 상상 이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없죠. 언젠가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나의 세상에 펼쳐집니다. 단지 그 기억을 잊었을 뿐이죠. 나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은 자신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의식의 시선이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3차원의 이성의 세상에서 4차원의 상상의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감고 상상의 눈을 뜨게 되면 감각과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로 바뀌게 되죠. 견고하게 보이던 현실이 꿈처럼 사라지고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의 한계를 거부하면 드디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각과 이성아, 세상의 주인은 나야. 감히 네가 주인 행세를 하다니. 이제 들어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상상의 세상을 바라보세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의 행동을 교정하세요. 소망을 이룬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취할 행동을 상상하세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 흐름을 꺾을 수 있죠. 당신은 소망이 실현된 느낌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바이브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만들 겁니다. 부자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원하는 것들만 세상에 모여들게 됩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를 긍정하고 부자처럼 상상하세요. 당신의 소망을 부자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생생히 상상하고 글로 적고 사진으로 찍으세요.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의 상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말과 행동을 하세요. 상상 속의 말과 행동과 일치시키세요. 상태와 상상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부는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원하죠. 부자를 긍정하고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그들의 행동과 말투를 가지세요. 그의 삶의 태도를 즐기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유지할 때 당신은 부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부자의 분위기가 당신을 감싸게 되죠. 이제 곧 당신의 능력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변하죠.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꿈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더 생생하게 상상하려 노력했죠. 좋은 성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의 소망이 상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의 현실화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상상과 현실은 관계고 연결이고 법칙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상상하지 않아요. 좋은 바이브만 만들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주 상상할수록 저는 상상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결핍의 상황만 만들어졌죠. 상상을 쫓는 현실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방향을 결말이 아니라 결말의 느낌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망을 이룬 느낌을 가지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상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브가 저의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말의 느낌을 갖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늘 살아보는 느낌이 바이브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느낌입니다. 미래를 당겨 현재를 사는 방식이죠. 결말의 상황을 현재의 시간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현실화는 현실화의 느낌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잠재의식은 미래를 현실로 인식합니다. 미래의 상황을 관념화하여 현실로 만듭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왜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성공해서 부를 쌓고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지요? 결국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100억을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100억을 가졌을 때의 느낌이 부자를 만듭니다. 그 느낌이 부자가 된 믿음을 주죠. 부자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 자유로움, 여유로움, 충만감, 성취감, 뿌듯함 등 부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부자를 갈망합니다.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나의 감정을 확장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지구별에 온 이유입니다. 감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 나의 의식은 확장되고 더 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세상이 펼쳐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상상의 느낌을 가지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하며 낙담하고 분노합니다. 허구라 욕하고 미신으로 간주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현실화의 핵심은 일체감입니다. 상상과 현실을 결합하셔야 해요. 미래와 현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꿈꾸는 어떤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의 삶을 동경하며 나도 그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의 집에서 살고 싶고 그의 차도 타고 싶어요. 그의 부를 나도 누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빌 게이츠처럼 살고 싶다면 빌 게이츠가 되어야 해요. 그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를 꿈꿔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 속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가 되어야 그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믿음이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는 나의 현재 상태가 전제가 됩니다. 1인칭 현재 상황이 잠재의식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I am, 어떤 상태가 관념이 되어 각인됩니다.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면 I am 빌 게이츠를 각인시켜야 해요. 이미 빌 게이츠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느낄 때 그 믿음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그 관념이 현실로 드러나고 빌 게이츠의 삶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I imagine 빌 게이츠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삶을 상상하고 있죠. 결말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거예요. 결말의 상태에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삶의 상태를 느끼셔야 해요. 결말의 상태를 느껴야 일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입으로 말하고 그의 귀로 들으셔야 해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그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1인칭 현재로 시간을 보내야 해요. I will be 빌 게이츠는 최악입니다.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는 상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상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가 되고 싶다는 말은 I am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의미를 전제로 합니다. 그 현재 상황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멀어지게 됩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꿈에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상상할수록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상상을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말을 상상하지 말아야 해요. 결말의 느낌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그것을 이룬 일체감을 느끼셔야 해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느낌이 한층 높은 시선을 제공할 겁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거울 속 현실을 벗어나 창조자의 시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스스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의 현실화는 상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결말의 느낌으로 이루는 것이죠. 상상의 씨앗이 현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상상이 만드는 흐름대로 우리의 인생은 변해갑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현실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상상의 느낌을 간직하며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당신의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위대하고 특별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상상과 현실이 결합될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상실의 시대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하영 저자의 바이브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그가 부자를 꿈꾸고
실제로 바이브를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로 이뤘던 과정과 바이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틈틈이 상상을 깊게 하며 그것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결은 비슷하지만 바이브를 통해서 상상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상상으로 이룬 생생한 스토리도 참 재미있었고 친근한 메시지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에너지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나는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오히려 꿈과 더 멀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생각이 현실이 되는 상실의 시대를 마음껏 즐기는 삶의 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